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생방송 시작합니다. 전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시장이 또 하락만 이어지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데에 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해답을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께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딱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만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일주일 동안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수급과는 별개로 우리가 테마를 살펴봤을 때 정말 대체 이게 어떤 테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갈피를 못 잡겠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테마를 살펴보자면 이 중국 관련된 FTA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그래도 조금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포장재 관련한 동원 시스템이라든지 JLK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적인 이슈 또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미 상승을 보였을 때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 제가 또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공략주 아직까지 중국 관련된 이슈를 못 잡으신 분들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왔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반도체와 화장품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눌릴 때마다 지수가 눌릴 때마다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오늘 가지고 온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도 좀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인 테마가 또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테마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수익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테마인 반도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이 의견에는 아무도 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업 이슈라든지 엔비디아 불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그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 혼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올 한 해 엔비디아가 12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제가 가지고 온 반도체 종목도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단순히 주가가 선반영돼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속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속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AI와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죠.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반도체 중에서도 AI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올라줄 수 있는 것이다.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를 이기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국내에서 그런 대기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정말 HBM 또 AI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테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테마는 화장품주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ETF 우리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개별 종목보다 테마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TF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ETF가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2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우리 코스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 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크게 지수를 크게 뛰어넘고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 음식료주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개별 종목들이 엄청 특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테마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를 제가 5월 초부터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 초에 공략해드렸던 5월 첫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그 종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5월의 시작과 끝을 화장품으로 하는데 이미 시작은 굉장히 좋게 끊었거든요. 끝도 어떻게 할지 직접 어떤 종목인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시청자분들께 오늘 테마 또 관련된 종목도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일진전기, 제가 전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뭐 잠시 소강 상태에 오히려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을 했던 날이 정확히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빨간불을 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날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맞나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 방송 이후에 사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이 되는 시간 동안 38.1%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자리 공략이 정확했다. 이게 단순히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 제가 공략해드릴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전력 ETF를 먼저 보고 개별 종목을 잡은 거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이 뒤를 이을 수 있겠다. 라고 제가 기대감 좀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 방송했던 종목 일진전기 역시나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주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클래시스. 역시나 이 종목도 굉장히 단기간 동안 9.9% 또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이다라고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또 그 전주에 5월 내내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우진은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원자력,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역시나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기간에 69.8%라는 힘든 시장 속에서도 또 이벤트가 많은 달이어서 조금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이런 상승을 드릴 수가 있었다. 생방송에서 정확하게 공략해드렸던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2일에 공략했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그 중에서도 구리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한 발 앞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36.5%라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VI 발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자재를 공략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모습 정확히 보여드렸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5월 첫 방송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공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이 바로 한국콜마였습니다. 5월 2일, 5월 달의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을 공략해 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상승과 빨간불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정말 화장품주 자체, 화장품 테마 자체의 상승에 초입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2일에 방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국콜마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의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공략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 종목 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이 기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사실 이벤트도 많고 여러 가지 휴일들도 많고 투자를 이어나가기에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5월 달에 쓸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 제가 종목들 굉장히 신중하게 가지고 오면서 매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갔으니까 5월의 마지막 방송에서 어떤 수익을 보여줄지는 다음 주에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함께 하고 싶다, 난 전략이 알고 싶다, 정확하게 종목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회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쌓아나온 이런 수익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수익을 쌓아 나갈지겠죠.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테마와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테마에서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실 반도체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죠. 보통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극명하게 이번 주부터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 파업이라는 좀 사상 첫 이런 이벤트가 있는 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정말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도 들어봤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파업하는 소리하고 있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파업이라는 게 와 닿지가 않는 그런 회사였고요. 그만큼 좀 국민적이고 주식 자체도 우리가 가장 대장주로 좀 꼽히는 만큼 상징적인 회사인데 일단 사상 첫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로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SK하이닉스 두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관련한 이런 공급량이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주가와 실적은 따라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적도 그 뒤를 이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그에 더해서 주가도 역시나 그림자처럼 따라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 혹은 이미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향인지 SK하이닉스 향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만 봐도 답이 보이죠.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지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물론 삼성전자가 그럼 지금 저점이니까 이때를 기회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이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함께 다룰 종목은 SK하이닉스 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도 사실 이 종목을 탐낼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 측면에서 또 인공지능과 HBM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 볼 반도체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과연 이게 삼성전자 쪽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쪽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내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극명된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종목인 데다가 주식 시장에서를 조금 살펴보더라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가진 업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단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제조하고 납품하고 하는 건 비슷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 지금 인공지능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오늘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체 어떤 종목이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지 제가 답도 적어놨죠. TC 본더를 공급을 하는 회사,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체인데 사실 이 종목이 SK하이닉스에는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TC 본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는 납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변하는 이유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지능 HBM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HBM을 기점으로 SK하이닉스가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우리가 기술력 중에서 중점이 되는 게 TC 본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T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TC 본더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1시간이 부족한데 HBM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C 본더 때문에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율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한 그런 리포트라든지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 차이점이 TC 본더에서 나온다. 수율에 대한 차이점이 TC 본더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데다가 뭐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죠. 이 TC 본더에 대한 HBM과 인공지능과 함께 그런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그런 소송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C 본더 기술력 관련해서는 이 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TC 본더 관련해서는 이 회사의 것이다 라고 이미 승소를 한 상황이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뭐 TC 본더와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겸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과 HBM이 아니더라도 기술력이 튼튼한 회사구나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회사다,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력이 바로 이 TC 본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쌓아가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점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기기에서 부피가 이만해지면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데도 얇고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중요한 거고요.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SK하이닉스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는 공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역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 테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주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이 반도체 종목, 오늘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HBM과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와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까지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D램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D램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회사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회사는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TC 본더를 납품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HBM 또 인공지능과 연결되면은 앞으로 그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근에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이 회사가 한 단계 커질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 D램의 3대 D램 회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욕심일 수 있겠지만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전 세계 3대 D램사들을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뭐 최근에 꺾였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조금 상징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가 있겠죠. 이 회사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하필이면은 HBM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TC 본더라는 수율의 차이를 나게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왜 대체 이 회사랑 계약을 안 맺나요? 기술력을 못 가지고 오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기는 합니다. 이 회사와 삼성전자가 거래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소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경험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뭐 감정이 크게 좋지는 않겠죠. 대체제를 찾을 수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대체제를 찾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굳이 대체제를 찾지 않아도 되는 굴지의 대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그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HBM 시장에 뒤처져가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종목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점점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3대 D램사의 삼성전자까지도 사실은 앞으로 좀 납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HBM 또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에서 뒤처지면 뒤처질수록 이 종목이 좀 가치가 기술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과거에 한 10년 더 전에 소송 이슈가 있었지만은 사실 또 10년 전과 지금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주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회사는 뭐가 있을지 또 TC 본더, HBM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품이다라고 들었는데 기술력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SK 하이닉스에 독점하는 회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올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하면은 AI, 인공지능이겠죠. HBM, 인공지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사실 이 정도를 말씀드렸으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방송 시간 외에도 매일매일 시장 속에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제가 지금 살짝 휘청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압도되지 말고 챙겨가야 되는 게 바로 반도체 테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까지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테마와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조금 치우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더불어서 이 종목까지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HBM의 필수인 TC 본더를 생산하는 장비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비사인데 장비를 생산한 이후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제조사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 같은 그런 최종 고객사에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하청업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좀 더 수익을 크고 빠르게 보기에는 알맞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회사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따져봤을 때 10대 반도체 장비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 국내 반도체 회사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기술력이 좋다, 강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10대 반도체 장비사에 선정된 거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력 측면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를 봤을 때는 이 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이 종목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게 물론 축하할 일은 맞지만 이게 주가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요 필수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아니라 왜냐면요 ETF에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 200 지수를 묶은 ETF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요. 그 ETF에 편입이 되면은요 당연히 ETF에서 매수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수급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ETF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엄청나게 점프를 하고 그러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이 수급 자체가 조금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주가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이 회사 자체도 가치가 좀 밸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챙겨 가시라는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멘텀들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만 챙겨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앞으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에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 사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강국이다, 굉장한 기술력이다 라는 말만 우리가 듣고 살아
살아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반도체 투자가 맞는 건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괜찮은 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테마 자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볼 거는 그 다음 좀 중소형주들, 후발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래들 싸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익을 얻으면 된다.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SK하이닉스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 자체를 봤을 때 반도체야 좀 모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종목이 옥석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에 이어서 마이크론과 납품 계약을 맺었던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실 세계 3대 디램 회사죠. 이렇게 3대 디램 회사 중에서 두 군데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도 사실 모멘텀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다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호재만 남은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앞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에 선정이 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는 그런 반도체 회사라는 거, 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코스피 200을 다룬 ETF들의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수급으로 이어지고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주가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해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가기에 딱 알맞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이 종목과 함께 그 해답 얻어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종목은 뒤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었던 오늘 시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뒤죽박죽이었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수급 면에서도 그렇고요. 테마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테마를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올라오는 테마들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도 좀 유효한 테마다라고 중국 관련된 그런 테마들을 짚어드렸었죠. 실제로 장 초반에는 다른 테마
테마들도 올라오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한 거는 중국 관련해서 FTA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테마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홍션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빨간불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정말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종목은 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화장품 테마로 여러분들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된 테마들 중에서 가장 좀 코로나의 타격을 받고 중국의 타격을 받았던 게 가장 크게 좀 힘들었던 게 화장품주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서기는 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미국에도 조금 잘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많이 조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더해서 중국에 다시 그런 게 들어온다, 유입이 된다라면 굉장히 크게 조금 반응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방송 공략주도 기대해 보시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오늘 테마도 좀 확인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죠. 일진전기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8.1%의 상승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전력기기를 봐야 되는 이유 물론 인공지능도 있고요. 여름철 성수기도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앞서서 볼 수 있는 전력 ETF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ETF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온 개별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일진전기를 확인해 보자면 방송에서 공략했던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정말 보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방송 시간이 좀 장 마감 시간과 겹치다 보니까 이날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다음 날까지도 충분히 유효했던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방송 당일과 그 다음 날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8.1%의 상승률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뿐만이 아니죠. 그 전주 또 전전주 5월 한 달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진엔텍은 원전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역시나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9.8%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진엔텍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구산업 역시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짚어드렸고 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원자재가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원자재 테마에 맞게 36.5% 급등하는 모습을 잡아드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VI 발동, 또 52주 최고가까지 경신하는 자리를 잡아드리면서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자리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렸던 종목이었죠. 이런 종목들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5월 2일, 9일, 그다음에 지난주였던 16일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많은 종목은 조금 관리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저와 함께 선택과 집중해서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함께 공략드릴 화장품 테마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화장품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5월 한 달 내내 강조를 드렸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5월의 첫 방송이었던 5월 2일 생방송에서 한국콜마를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정확히 이 자리였습니다. 이날 음봉을 좀 띄고 있긴 하지만 방송에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정말 아주 건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어제도 크게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 이슈가 있었죠.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적자를 벗어난 대형주들이 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를 봐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요.
뭐 실적 같은 모멘텀 외에도 중국 모멘텀을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좀 다른 이유긴 하더라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경제 저점에 있고 계속해서 뭔가 정부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노동절이라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함께 맞물릴 수 있는 데다가 계절적인 모멘텀도 더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관련된 종목들 봐야만 한다. 5월 한 달 내내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오늘도 지수와는 상관없이 테마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화장품주들이 실제로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오늘의 방송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종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화장품 OEM, ODM이라고 하는 위탁 생산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사실 어제 화장품주들이 급등했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국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FTA가 8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화장품 관련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건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건데 사실 국내 화장품주들 중국과 조금 우리나라 사이가 멀어지고 무역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타격을 크게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또 한국 화장품들을 좋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사실 이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그런 판로들을 굉장히 많이 열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K뷰티가 반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는 안 그래도 국내에서 실적이 계속 튼튼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 올해 실적도 보시면 매출액도 아주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영업이 얼마나 남겨 먹는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면 큰 폭으로 올 한 해 상승할 수 있는 예상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더해진다라는 거는요. 주가적인 모멘텀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실적 면에서도 충분히 이 중국 모멘텀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종목,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선크림 관련해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국내 선크림 점유율이 70%나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70%다라고 하는 거면은 사실상 이 회사가 선크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다, 대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1등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있겠죠. 중국보다 훨씬 더 어쩌면 큰 시장일 수도 있을 텐데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에서 나오는 대부분들의 선크림 제품들은요. 자외선 B, A와 B가 있는데 자외선 B만 차단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자외선을 골라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지 않는다면 선크림의 의미가 좀 크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저 같은 생각을 당연히 미국인들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외선 B만 차단을 하는 미국 내에 있는 선크림사들보다 A까지 한꺼번에 A와 B를 모두 차단해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선크림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선크림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피부에 얕게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안 좋은 거는 피부에 깊게 침투를 할수록 안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외선 A를 차단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사가 계속해서 선크림 관련해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고 오늘
또 제가 계절적인 모멘텀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매년 나오는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굉장히 덥다, 햇볕이 뜨겁다라고 하죠. 이게 뭐 지구온난화와 함께 가는 이슈여서 매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단순히 날씨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자외선 관련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선크림 관련된 종목은 봐두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이 선크림 관련한 특화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이라고 하죠.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뭐 전 세계판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에서 선크림 관련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 이 회사의 선크림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당연히 그렇다면 목표가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주, 뭐 중국과 미국 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미리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마존 내에서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업계에서 최초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선크림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말인지를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친환경 선크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증까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요즘에 가장 함께 따라붙고 있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겠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화장품이 굉장히 환경에 안 좋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환경 선크림이다라는 거는 환경에도 좋고 당연히 사용하는 나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비건이며 여러 가지 몸을 위한 또 환경을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기차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럴 때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당연히 친환경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두주자가 바로 오늘의 방송 공약주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봤을 때 선크림 업계에서는 이 종목을 빼놓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름이라는 계절적 모멘텀을 안겨드리기에는 좀 단기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탈모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화장품을 조금 선택해주는 그런 플랫폼까지 좀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다. 게다가 이런 시도들을 한다고 해서 뭐 좀 불안한 종목이 아닌가, 여러 군데 찔러보기만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테마 자체를 보자면 5월 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테마 자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시장 속에서 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5월달 초 이슈였다면 최근에 어제부터 화장품주들이 FTA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 시장, 우리나라에서 무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TA가 8년 만에 재개된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모멘텀 중에 하나다. 실제로 실적으로도 그렇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 왜 하필이면 그렇다면 화장품 테마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이제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또 해가 뜨거워지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여름, 이런 계절적 모멘텀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멘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름인데 선크림이다. 특히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함께 선크림의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친환경 선크림까지 개발한 이 종목,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 인공지능을 이용한 맞춤형 화장품 조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주가를 움직이기엔 충분한 모멘텀이다. 혹은 앞으로 미래를 기대해 봤을 때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를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이 종목들, 테마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종목은, 공략해드린 종목은 수익까지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 안에만 여러분들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